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야매도색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정식 서비스 센터와 공업사 그리고 야매도색을 비교를 하면서 약간은 야매도색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이고 공업사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너무 후려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공업사나 서비스 센터에서 너무 후려치고 사기적으로 많이 받는다. 야매도색이 정말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저게 진짜 가성비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야매도색, 그러니까 완전 도색 전문가는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도색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사진에서 보시는 이 차는 제가 예전에 탔었던 차인데요. 2010년 정도에 탔었던 카렌스 2예요. 이 자동차에서 지금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제가 야매 도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은 제가 도색을 하지 않은 곳인데 여기랑 여기랑 광택이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직접 칠한 거기 때문에 내가 칠하는 거랑 거기 길거리 장인이 하는 거랑 같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찌됐건 열처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공은 제가 더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는 요런 데도 빠데 작업하고 칠하고 앞에도 칠하고 했거든요. 여기보다는 범퍼 부분이 훨씬 더 감쪽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야매도색을 진짜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범퍼 정도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범퍼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 차 쪽 이쪽들은 다들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범퍼에는 야매도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트에서 그런 파는 그 자동차용 라카 있죠? 그런 걸로 뿌리셔도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하자도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을 수 있고 티도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판 쪽은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불법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장도 없으니까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일 테고 세금도 안 낼 거고 환경 규제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차장만 하더라도 환경 규제 때문에 요즘에 물 뿌리면서 세차장 아닌 곳에서 세차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색을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도색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환경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괜히 법으로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장비들을 다 갖추고 멀쩡한 사업장에서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고차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차가 그 당시에 중고로 샀었고 다시 중고로 넘긴 다음에 이제 그분은 폐차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렴한 중고차잖아요. 중고차니까 제가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차 이후로 제가 액티언 스포츠를 타고 지금 주퍼렉스턴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신차에는 절대로 제가 야매 도색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영상에 나온 차는 BMW던데 뭐 몇 년식인지 아니면 얼마나 비싼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더군다나 외제차라면은 야매도색에 맡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차를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살 건데 여기 멀쩡하게 공업사나 아니면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깔끔하게 칠해놓은 차가 있고 여기 야매 도색을 해놓은 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차를 고르시겠어요? 뭐 야매 도색인 차를 고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사시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야매 도색을 한 차를 제값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매 도색을 해서 몇만 원 아끼는 그 돈이 그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중고차로 감가되는 가격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하자랑 퀄리티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상에선 그러죠. 뭐 티도 안 나고 뭐 똑같네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티가 안 날까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로 보시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뭐 탈모 같은 거 사진들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제가 이때 도색을 했을 때도 카렌스 커뮤니티에 올렸을 땐 사람들이 와 감쪽 같네요, 감쪽 같네요, 와 어디 뭐 전문가가 한 것 같아요, 다 이런 댓글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사진은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이 당시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완전 가까이에서 고퀄리티로 찍지 않는 이상 비슷해요. 인간의 눈은 귀신 같아서 그 컴퓨터가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차이, 쌍둥이도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자동차의 미세한 차이 엄청나게 티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자동차가 광택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덜 말라서 그래요. 그분이 클리어를 몇 겹을 칠했고 아니면 밑에 도장도 몇 겹을 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마른 다음에 매끈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다시 클리어층을 칠하거든요. 그리고 이 클리어층을 몇 겹을 그리고 얼마나 잘 칠하느냐에 따라서 광택이 달라지는데 그 영상에서는 아마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클리어층을 안 칠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겹 정도 칠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료가 덜 말라 있잖아요. 덜 말라 있으면은 사실은 클리어층을 칠하지 않더라도 광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광택이 기존의 이러한 광택보다 훨씬 빨리 죽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연마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표면이 굉장히 우둘두둘합니다. 여러분 도색이라는 거는 맨 처음 신차 도색을 따라갈 수 있는 도색은 없어요. 신차 도색은 공장에서 요즘엔 다 기계가 뿌리잖아요. 기계가 뿌리는 도색을 인간이 아무리 잘 뿌린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맡겼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 문 한 짝을 칠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전체랑 이 문이랑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전문가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도색이라는 게 신차급의 도색을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딜 가든 그럴 거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신차처럼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도색은 인간이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얼마나 비슷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요 부분만 했는데 여기 전체를 도색을 한다고 했죠. 그게 도색을 또 균일하게 하고 자기들이 또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가 없게 하려면은 사실은 도색은 한 판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산에서도 정식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은 한 판을 전체를 다 도색을 해주지 부분 도색은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사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하면은 부분 도색도 해주긴 하지만 그러면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판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거를 분리를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리를 한 다음에 따로 도색을 해요. 근데 공업사에서는 그냥 여기만 막고 이렇게 도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퀄리티 차이가 엄청 나고 아무튼 뭐 복잡한 얘기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눈으로 봤을 때 100% 차이가 납니다. 뭐 나는 그런 거에 뭐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때까지 쭉 탈 거다 그러면 또 그거는 별로 상관을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중고차로 팔았을 때 문제란 이야기죠. 이런 범퍼 같은 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철판 부분을 야매도색으로 칠했다 하면은 절대로 중고차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야매도색을 해도 그냥 퀄리티가 똑같고 별 차이가 없으면은 중고차 딜러들도 차를 인도받은 다음에 이거를 좀 지저분하면은 싹 다 재도색을 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공업사에 맡기거든요. 물론 중고차 업자들이 맡기는 공업사는 우리가 맡기는 데보다 훨씬 싸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야매도색에 맡기지 않아요. 왜 안 맡길까요? 야매도색이 더 싸고 퀄리티도 괜찮다라고 하면 야매도색에 맡기면 돈 더 버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자랑 퀄리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인 중고차 업자들이 다 야매도색을 해야죠. 근데 중고차 업자들도 그렇게 야매도색에 맡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너무 간단한 이유겠지만 퀄리티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선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어떤 분은 반년에서 1년 뭐 지나가면은 차이가 크다 하는데, 반년에서 1년이 아니라 시간이 며칠만 지나가더라도 원래 도색했던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극명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자나 이제 뭐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은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문제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컨디션에 따라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부터 칠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보면은 그냥 대번 알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뭐 100% 알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불법이고, 우리가 제 돈 내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노점상들도 그 세금을 내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사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만 원 아끼려고 야매도색 맡겼다가 나중에 감가되는 중고차 가격은 엄청나다. 그리고 하자나 퀄리티 문제에서는 그냥 뭐 사진이나 인터넷으로 봤을 때보다 육안으로 보면은 100%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정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범퍼 부위 정도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데 하는데 살짝 한데 뭐 다 바꾸거나 그러기에는 좀 돈이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되게 저렴한 그 도색집에 가면은 요런 기스 같은 거 한 5만 원, 10만 원에도 잡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야매도색보다는 그런 데를 그래도 가시는 게 그냥 몇만 원 차이예요. 좀 발품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범퍼는 나중에 이제 뭐 외제차는 좀 비싸겠지만 국산차는 이런 거 얼마 안 하잖아요. 원래 범퍼라는 건 좀 이렇게 좀 부딪히고 하다가 나중에 통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야매도색으로 살짝 가렸다가 나중에 통째로 간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철판 부분에는 야매도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품을 좀 팔면은 뭐 이런데 작게 있는 부분도 저렴하게 해주시는, 물론 야매도색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믿을만한 그래도 정식 사업장에서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야매도색을 직접 해보기도 했고 뭐 맡겨보기도 했고 공업사에도 맡겨봤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맡겨본 사람 입장에서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매도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작가예요. 그림 같은 거 컨텐츠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